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탐구 주제를 자기가 직접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탐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가 다 산출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길게 보면은 2개월 반 정도. 발표 형식은 선생님께서 이제 PPT나 동영상 등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어떤 형식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닌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산출물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셨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PPT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PPT는 템플릿이 있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사용하는 게 아이들은 훨씬 더 수월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미리 캔버스가 썸네일 만드느라고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에 PPT를 이번에 미리 캔버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PT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을 PPT 화면에 띄우는 거, 그리고 링크를 거는 거, 그게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도 다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PPT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링크나 아니면 동영상이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따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MP4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PPT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을 따로 열어서, 내 파일에서 열어서 거기에다가 동영상과 링크를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탐구 활동을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헤맸었어요. 거의 처음에는 독서 감상문 쓰는 수준으로 정리 안 하고 그냥 글을 쓰더라고요. 맨 처음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왔을 때조차도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이가 영재원에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거 논문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이게 산출물이 논문이랑 비슷한 거라고? 근데 논문은 어떻게 쓰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뭔가 작성하는 방향을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솔직히 대학교 때 논문을 쓴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도 조언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실험 내용이야 아이가 다 써도 연구 틀이라도 제가 좀 조언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혹시 관련된 책이 있나? 아니면 논문은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는데 진짜 구하는 자가 없는다고 이 책이, 제가 책장을 쓱 지나가는데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냐면 요거 소논문을 부탁해 라는 책입니다. 이게 과학고, 민사고, 그리고 저쪽 천안에 있는 북일고 소논문 지도교사가 쓴 책인데요. 소논문 쓰기랑 학생부 자소서 준비,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여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읽어봤는데요. 탐구 주제부터 그리고 실험 결과, 과정 정리까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읽어보면은 틀이 좀 잡힐 것 같다. 고등학생 형들은 어떻게 연구 과정을 기록했는지 한번 참고해봐라 하면서 책을 줬죠. 그랬더니 이거를 읽고서 진짜 유레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글 형식으로 썼던 거를 간략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형식에 맞게 좀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다른 학생들도 좀 헤매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할 때 넣어야 되는 사항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이가 적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실험 보고서, 탐구 보고서랑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보고서 형식이 탐구 제목, 그리고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러니까 왜 이 탐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탐구 설계로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 그 가설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이제 실험 방법을 적고, 네 번째 실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 일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실험 결과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작성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까지 적으면은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탐구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거를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발표하기 바로 그 전날에 아이가 막 발표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하는지도 알았고, 그다음에 탐구 보고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번에 실험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실험을 했는데 중간에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서 실험을 몇 번을 더 했어야 됐어요.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험이면은 변수가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유 기간을 되게 충분히 많이 두고 실험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할 때도 당일날 그 발표 제한 시간이 한 팀당 5분 20초였어요. PPT를 저희는 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은 좀 나중에 들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PT 양은 엄청 많은데 아이가 그 5분 20초 동안 그 PPT를 다 소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 읽었는데 자기가 이제 타이머를 재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8분 넘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3분 넘게 추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아이가 발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처음에 네가 생각했을 때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니? 그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5분 20초 안에는 꼭 말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쳐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살짝 짚고만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번 넘게 아이가 계속 타이머를 맞춰가면서 추리다 보니까 10번 넘게 했을 때 자기가 5분 컷 안으로 들어온다고 막 신나하더라고요. 근데 당일날에는 조금 더 떨리거나 아니면은 조작을 좀 잘못해서 우리 집 컴퓨터가 아니니까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분 20초에 맞춰서 하면 절대 안 되고 한 끝에 30초를 남겨놓고 여유 시간을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분 50초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발표 전날엔 진짜 그때 좀 감기가 걸렸었는데 목이 쉴 때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표 시간이 한 5분 20초 정도 주어지니까 저희처럼 PPT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발표 준비를 하지 마시고 미리 PPT를 만들 때 발표할 길이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짧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할 말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나중에 발표 연습을 해서 PPT 길이를 줄일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줄일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리 이제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PPT 파일 작성하는 방법을 짧게라도 익혀놓으시면은 훨씬 더 산출물 준비를 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5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발표 수업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미리 한번 속성으로 디지털 배움터에서 과외 형식으로 배웠더니 이 보고서 틀을 몰라서 그렇지 한번 아니까 PPT 만드는 거는 일사천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PPT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PPT 꾸미는 방법도 모르면은 나중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할 그 시간에 PPT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 5학년 2학기 전에는 PPT 아니면 한글 파일 기본적인 툴은 익혀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물 발표까지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학년 과정을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이번 산출물 발표 준비가 아이한테 또 한 단계 성장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 5학년 영재 과정을 들을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